우리가 한 10% 정도 떨어졌다고 무조건 손절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손절을 했으면 손해볼 거를 분할 매수 내지는 이때 진입하고 또 이때 진입해서 그 분할 매수를 했으면은 오히려 두 번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목왕 김동수입니다. 요새 2월 이후에 계속 주시장의 폭락장을 거듭하고 있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특히 5월과 6월은 주시장 문만 열리면 그 주식가가 내려앉고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많은 심리적 고생을 하고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개미들한테는 그 시련의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비록 주시장이 안 좋아도 계속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공부하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닦아서 좋은 시절에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세력이 살짝 누른 그러한 주식과의 그 반등 신호를 포착하라. 살짝 누른 세력의 반등 신호를 포착하라. 이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차트를 갖고도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책 모든 책을 보면 매입가의 3% 또는 5% 10%만 되면 그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소개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손절을 하다 보면 절대로 손절한 금액 이상 우리가 벌 수가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손절로 대응하는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세력의 반등 신호를 포착해서 진입을 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 손절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마시고 세력의 반등 신호를 포착을 해서 이렇게 잘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세력이 살짝 누른 그런 종목을 위주로 해서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명전기라는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광명전기가 이게 급등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때 보면은 우리가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광명전기가 이때 고점을 찍은 후 지금 살짝 조정을 하고 있죠. 살짝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 4월 13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때부터 내려오고 있던 종목이 여기서 닷지형을 만들면서 이렇게 살짝 4월 13일 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을 계기로 해서 계속 우상향으로 추세를 바꾸어서 가다가 결국엔 이때 상종가도 찍고 하는 급반등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와중에는 그 올라갈 때는 그 빨간봉일 때는 거래량이 많고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적은 거래량으로 내려오다가 거래량이 계속 적게 내려왔죠. 적은 상태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때는 540만 주나 거래됐는데 이럴 때는 뭐 18만 주, 이때 30만 주 이렇게 거래되던 거가 여기서 돛지형을 만들면서 빨간 양봉을 만든 후 거래량이 약간 늘면서 거래량이 살짝 늘면서 13, 14일 날 늘면서 이렇게 세 번 빨간 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진입을 했으면 손절하지 않고 세력이 눌렀다가 하더라도 겁먹지 않고 다시 진입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마이크로 컨텍스트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때 당시를 보면 엄청난 거래량을 폭발했죠. 이때 뭐 상대적으로 많은 거래량이 210만 주 이렇게 하다가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없었죠.
그러다가 상승 반전하면서 거래량이 123% 증가하면서 이렇게 터닝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거래량 없이 떨어지다가 돌 때 많은 거래량을 발생하면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 기회를 우리가 반등 신호를 잘 포착해서 진입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후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해서 단기 매매를 해서 이익을 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례를 보면 세운 케미칼이라고 있죠. 이 종목을 보면 이때 확인해서 보면 이때도 많은 거래량이 660만 주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날아가지 못하고 계속 주저앉았는데 이 3월 17일 날 드디어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죠. 이때 보면 그 3,700원만 떨어지는 것 같으면 바로 들어올려서 양봉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계속 들어올리는 거는 세력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때 3월 16일이나 17일 날 이때 우리가 진입을 했으면은 무사히 단기 매매 관점에서 10%의 이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 정도 떨어졌다고 무조건 손절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손절을 했으면 손해볼 거를 분할 매수 내지는 이때 진입하고 또 이때 진입해서 그 분할 매수를 했으면은 오히려 두 번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목 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을 보면 이때 그 고점을 돌파한 후 최근에 보면은 고점을 돌파한 후 여기서 다시 조정을 받았죠. 그래갖고 이게 한 10% 정도 이상 이렇게 떨어졌을 텐데 이 4월 5일 날 이때 떨어질 때는 거래량 없이 떨어지면서 며칠 횡보하는 이 순간을 누려서 이때 거래량이 230% 전일 대비 증가하면서 그 약간 상승했죠. 이거를 세력의 반등 신호로 보고 우리가 진입을 했거나 또 이때 진입했다가 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거나 하면은 우리가 뒤에 좋은 이익 실현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절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스판에 또 보면 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다 여기에서 큰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때 들어오자마자 계속 하락을 했죠.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을 했지만 거래량이 이때 들어올 때는 110만 주였는데 이때는 뭐 한 6만 주 이렇게밖에 안 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닥을 찍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해서 올라설 때 우리가 진입을 했으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결코 겁만 먹을 것이 아니다. 이때 긴 꼬리를 달고 내려온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였다. 이때 들어온 세력이 나가지 못하고 다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상상인 이것도 보면 이때 고점을 돌파한 후에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조정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순간에 이 9,250원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 거래량이 발생하는 것을 믿고 다시 진입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손절을 안 하고도 기회의 실현이 생겼다. 만약에 손절을 했으면 손절 그 자체로 남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무마하고 다시 이렇게 오른 것이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진 디스플레이를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거래량이 이때 발생했죠. 1900만 주나 발생했지만 내일 금방 날아갈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안 날아갔다. 바로 조정을 받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 계속 그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4월 20일 날 이때 거래량이 늘면서 살짝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진입을 했다면 굉장히 이 실현하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손절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손절 이상으로 돈을 벌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때도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고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을 받았다 그래도 다시 이때 재상승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었겠다.